2010년 5월경에 프랑크 라비라는 유엔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나라 각 정부 기관과 또 시민단체를 쭉 방문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유엔 총회에 제출을 했죠. 그 유엔 총회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에 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거나 제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바로 명예훼손과 선거 전에 관해서 선거 활동에 관계된 표현의 자유의 제약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정봉주 의원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적시를 했는데 간략하게 보면 34쪽입니다. 특별보고관은 제일 위에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28에 보면 명예훼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형사상 범죄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지금 이 조항에서는 250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250조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93조라든지 58조나 이런 부분에도 역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정당이나 후보나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외국에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어떤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선거 활동에서 이제 공표를 하거나 게재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각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방 박규신 교수님이나 앞에 그 발제를 하신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을 피고인에게 주고 있는 식으로 판결을 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대법원이 그런 아주 요술을 좀 부린 거죠. 쉽게 말해 요술을 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해서 처벌하도록 해야 될 책임은 검사가 지지만 2003년 대법원 판결부터 최근까지 그 책임을 소명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묘하게 피고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토론문 35쪽에 있는 더 수치스러운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정봉주 판결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원칙을 일탈하면서까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정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또 다른 판결에서 똑같이 해석을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서 그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넌 유죄다 라고 하는 법률 해석을 어떻게 이런 법률 해석이 가능했고 이것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결국은 법원이 이런 자의적 판단을 하고 또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원칙을 일탈하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법원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원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률 자체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교정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존의 판결대로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후 교정을 위해서는 법률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법률을 정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인사말을 말씀을 해주신 박영선 의원께서 법률 개정안을 지금 제출하셨죠. 2008년에도 제출을 했지만 그것은 명예훼손에 관계된 거였고
최근에 다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명예훼손죄 규정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생각엔 명백한 허위가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사실의 적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우리 민주사회의 요구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제 부분은 포괄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형불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명예훼손이나 사실 공표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인정 범위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정봉주 판결처럼 입증 책임을 피고인이 떠넘기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법률 규정을 아주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공공적인 문제 또는 공공의 인물에 관해서는 역시 이재화 변호사님 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대폭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다 현상입니다. 역시 이 부분을 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도 공공의 문제나 공인의 문제에 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을 좀 확대를 해서 보다 명시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사실 그 부분이 방송 어떤 법률 개정안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법률 개정안이 빨리 되어야만 우리가 이 논의의 결과가 실제 실천으로 또 앞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고요. 방금 또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정말 이게 합작품입니다. 물론 정권이 있죠. 핵심에는. 그리고 그 사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이 있죠. 칼잡이죠. 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이 있고 그 검찰의 어떤 기소나 수사에 대해서 전혀 통제를 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부러진 화살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도가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 사회 현상 곳곳에서 사법부의 권력이 통제받거나 제한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차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전체를 다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책임들이 분명히 이 국회 지금 이상민 의원님이나 다른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앞으로도 국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 그 과제를 과연 명료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보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자의적인 어떤 인권 침해나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의 또 한편에서는 검찰의 개혁은 정말 모든 것에 연결된 골이다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는가 이번 판결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문제에 관계된 정봉주 판결에 관계된 법이 개정이 되고 정봉주 의원이 형의 집행 면제라는 어떤 부칙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칙조항에 따라서 집행을 면제받고서 곧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법률을 대폭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검찰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을 분명히 제한을 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이 판결에서 가지는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